먹방의 시대. 과연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있을까? 진짜 단짠의 조합. 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 고기의 맛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고기를 딱 굽고 다시 한번 딱 뒤집을 때 그 양면이 딱 노릇노릇해지는 그 순간이 노을빛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간편한 음식.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 하지만 입맛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에서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2배에서 3배로 빠른 사이에 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건 뜨거운 불로 이렇게 굽거나 태워지거나 그게 당뇨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가장 어렵고 좋지 않은 과정이라고. 혈관이나 조직에 쌓여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독소 물질이 주목받고 있다. 이게 지금 축덕, 탈적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막 쌓여서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일명 당독소라고 불리는 AG는 어떤 물질일까? 특히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각종 합병증을 부르는 치명적인 적. 당화질 질환의 수치가 높았을 경우 심혈관 질환은 2.3배, 뇌졸중은 3.4배, 말초동맥 질환은 6.4배나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비만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게 아니다. AG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함께 3주간의 AG 개선 프로젝트. 노화를 부르는 최종 당화산물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타로 점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씨. 요즘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컨 작업을 하고 있는 유튜브가 과연 잘 될까요? 조언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쉬셔야 돼요. 칼은 사람의 정신을 말하거든요. 상담이 끝나자 바로 사탕을 집어드는 박은정 씨. 사탕을 이렇게 좀 많이 쟁여놓는 이슈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상담 한 건 끝날 때마다 그때마다 사탕을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직업병 같은 건데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단 것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이렇게 앉아서 좀 일을 오래 하시나요?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거의 그럼 움직이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어요? 네. 점심시간이 돼서야 방에서 나온 은정 씨. 오늘 메뉴는 군만두입니다. 집에서 일하다 보니 점심때는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금방 완성된 한 끼.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AG 수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인스턴트가 7, 밥이 3년 동안 한 22kg 정도가 쪘거든요.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습니다. 마른 체온이었던 은정 씨는 최근 비만을 진단받았습니다. 네,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단 건 더 많이 먹고 그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박은정 씨의 냉장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당이 높은 탄산음료들입니다.
햇살을 저랑 남편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튀김 음식을 좀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튀김 음식을 먹다 보면 콜라나 맥주를 또 안 먹을 수가 없고 냉동 삼겹살이나 볶음밥, 또 제육볶음 등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식단 조절도 힘든 상황. 건강엔 이상이 없는 걸까? 기본적인 당뇨 검사와 함께 혈관에는 이상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경동맥이 두꺼워져 협착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두꺼워진다는 건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염증이 심해지면 거기 피 찌꺼기,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뭐 0.1%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 위험도가 거의 뭐 0.4%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결국은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박은정 씨의 혈액 검사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일명 당 독소라 불리는 체내 AG 수치가 정상군보다 크게 웃도는 것. 혈액 속에 당이 남아돌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당화 반응입니다. 과잉된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당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를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합니다. AG는 혈관과 조직 내에 축적돼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네. 아버님 지난번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는 이혜경 씨.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하나둘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텍스 장갑을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땀이 차요. 그러면은 오래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이제 빨갛게 일어나고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손바닥 자체에서도 너무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2년 전 시작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전당뇨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공복 혈당이 115에서 125? 요 사이로 나와요. 저한테 그 당뇨라는 타이틀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을 진짜 못했고 많이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겪고 계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점심시간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약국 일이 바쁘다 보니 제때 식사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편한 패스트푸드 같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환자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돼요. 혈당 관리에는 치명적인 식단. 이대로 괜찮은 걸까? 높은 혈당은 체내 AG가 만들어지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검사 결과 이혜경 씨의 체내 AG 수치는 이미 정상군보다 높은 상태. 사실 이혜경 씨는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 정도 수준의 AG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뇨 전 단계라 하더라도 당뇨 합병증, 혈관 합병증들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AG가 높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AG. 혈관 합병증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혈관이 이 경동맥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두 개 다 이쪽이 두꺼워져 있어요. 사실 이혜경 씨는 그다지 이렇게 막 이 경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피찌꺼기가 쌓일 것이다. 좌우 경동맥 모두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으로 두꺼워진 상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더 절감했고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더 심각할 수도 있구나. 에이쥐는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쌓입니다. 제작진은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식품별 에이쥐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180도 고온의 기름에서 튀긴 닭, 그리고 80도 이하의 저온에서 삶은 닭을 준비했습니다. 230도에서 구운 닭까지 조리법을 달리한 음식들로 에이쥐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측정 결과 같은 식재료라 할지라도 조리법과 온도에 따라 에이쥐 함량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80도 저온에서 삶은 닭의 경우 52나노그램, 180도 기름에서 튀긴 닭은 122나노그램, 230도 고온에서 구운 닭은 236나노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닭 구이의 경우 230도, 닭튀김의 경우 180도에서 고온 조리되면서 튀김, 로스팅, 그릴링 같은 고온 조리법에 의해서 에이쥐 생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 지방 등이 열에 의해서 고온으로 조리될 경우에는 에이쥐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체내 에이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주간의 에이쥐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주 동안 실천해야 할 3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하기. 둘째,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피하기. 셋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으로 근육량 늘리는 겁니다. 에이쥐 측정 기능이 탑재된 최신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매일 아침 수면 후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과연 3주 후 참가자들의 몸속 에이쥐 수치는 개선될 수 있을까? 프로젝트에 앞서 냉장고를 비우는 박은정 씨. 혈당을 높이는 액상과당 음료들을 모두 버리며 각오를 다집니다. 버리면서 좀 아깝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거짓말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한번 변신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각오를 다지는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굽고 튀기는 가공식품이 아닌 당지수가 낮은 신선한 채소류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에이쥐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는 에이쥐 수치를 보면 경각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내가 좀 단 걸 좀 많이 먹었구나. 오늘은 조금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걸 그때 알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사 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매일 식후 30분. 운동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운동 습관이 몸에 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운동량을 점검하면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에너지 점수라거나 거리하고 걸음수, 심박수, 칼로리, 좀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얼마나 칼로리를 태웠고 몇 보를 걸었고 확실하게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목적의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이쥐는 섭취량이 많을수록 몸속에 쌓이는 양도 늘어납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 생으로 먹거나 데쳐 먹도록 했습니다. 생선은 가급적 쪄서 먹고 육류는 삶아 먹는 방식이 에이쥐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실제로 고온의 프라이팬에서 기름에 튀긴 달걀 후라이는 삶은 달걀에 비해 에이지가 무려 46배나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장해야 될 식단은 근본적으로 저온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수분이 함유되고 단시간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서 삶고 찌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된 AG 함량이 낮은 음식들로 권장 식단을 제공해 실천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전당뇨 진단을 받았던 이혜경 씨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직접 쌉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준비합니다. 일단 먼저 요 순두부랑 달걀, 그다음에 새우 넣고 이렇게 약간 계란탕처럼 그렇게 끓였거든요. 데치거나 찌거나 찜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AG 함량이 적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챙겨 먹는 이혜경 씨. 배달 음식으로 불규칙하게 끼니를 해결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워치로 AG 상태를 확인하니 식단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은 쓰이죠. 오늘 아침에 살짝 어제보다 높았다 싶으면 오늘은 당독소 좀 적은 음식 그런 쪽으로 해서 먹으려고 메뉴를 고를 때 먹으려고 좀 생각하고요. 이제 좀 운동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비좁은 공간에서도 틈을 내 운동하는 이혜경 씨.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AG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드디어 3주 후. 참가자들의 AG 수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박은정 씨는 3주 동안 체내 AG가 3.8%나 감소했고, 이혜경 씨도 무려 10%가 넘는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매일 스마트워치를 통해 체내 AG 변화를 확인했던 이혜경 씨. 그래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에 대한 게 없었을 때는 제가 이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걸 가늠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하니까 제가 그런 시기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좀 저를 좀 긴장시키면서 제가 목표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체내 축적된 AG는 당뇨 합병증과 노화를 유발하는 적. 하지만 체내 AG가 감소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탄력성 검사를 했거든요. 동맥 탄력도 검사를 했는데 보시면 정상 범위 내에 있긴 하도 약간 이 탄력도가 좀 높은 상태로 있는데요. 3주 동안 열심히 해서 정상 범위 내에 있긴 있어요.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동맥 탄력성 검사 결과 이혜경 씨의 좌우 ABI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의 양의 시대였던 시대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혈당만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혈당이 아닌 요즘은 이제 당 지수, 당화 혈색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AG라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가 우리한테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